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무명님, 개복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깐 쉬고 왔고요.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복치입니다. 네, 아유, 지난번 방송 너무 급하게 끝내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약간 제대로 못 쉬고 바로 시작을 하는데, 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 또 그냥 해봅시다요. 네, 이번 주제는 홍보가 나간 적도 있는데 머리 짧은 여자로 사는 것에 대한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사연 모집 글을 올렸는데 RT가 굉장히 많이 됐고 사연도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헤어스타일을 이제 듣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것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저는 오늘 주제를 위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저는 굉장히 짧은 머리예요. 음. 어느 정도로 짧으냐면 약간 모히칸 스타일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네. 가운데 머리가 길고 옆머리가 거의 없는 약간 몹시 짧아서 이렇게 왁스로 많이 세우고 다니는 그런 굉장히 짧은 쇼컷입니다. 저는 머리가 지금 되게 기네요. 엄청 길고 생애에 제일 긴 머리를 하고 있고요. 이 머리를 하기 위해서 미용실을 간 거는 2년 반 만에 미용실을 갔습니다. 아, 원래는 미용실 안 가고. 네, 저는 미용실 가는 게 진짜 싫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머리를 한번 자르면 또 쭉 기르고 그래 왔는데, 이제 뭔가 출퇴근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묶고 다니기 시작했더니 머리가 어느새 털이 이렇게 긴 거예요. 털이 끝도 없이 자라는 거예요. 다시 자르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더니 다들 뭐라도 하나 해야 된다. 그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 너무 정말 많은 권유. 근데 후회했어요. 바로 미용실 가서. 네, 아, 왜요? 그렇습니다. 긴 머리입니다. 그 시간이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요. 거기 앉아있는 시간. 거울로 그렇게 저를 오래 직면하는 것도 되게 힘들기도 하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을 걸죠. 네, 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대화를 시도하시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고통스럽고, 그 누워있는 의자, 머리 감을 때, 그것도 너무. 힘들군요. 그래서 거의 의자에 앉자마자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대답은 하는데 눈 감고 이제 대답해드리고, 이제 샴푸할 때도 무조건 엉덩이 붙이자마자 눈을 감아요. 서로 눈 마주치는 게 너무 어색하고, 근데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정말 미용실을 잘 안 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냥 그래서 긴 머리. 기니까 긴데. 네. 저도 지금 짧은 머리인데 개복치님처럼 짧지는 않고 한 10cm 내외의 털들로 이루어진 머리랄까? 짧은 데는 조금 짧고 긴 데는 한 15cm 되려나? 그 정도의 이제 노란색 머리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막 엉덩이까지 오는 긴 머리였어요. 그걸 따고 다녔고요. 집에서 따줘가지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거의 지금보다 훨씬 짧게 처음으로 확 자른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그렇게 잘라가지고.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지금. 짧은 머리가 되게 어울리는 사람인가 봐요. 그랬었고, 그러고서는 근데 초등학교 내내는 약간 길러서 묶고 다니고 계속 그랬고,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학교 규정에 맞추는 정도의 길이로 단발머리. 그냥 그게 약간 평범한 거였고 크게 신경을 안 쓰다가 대학 와서는 계속 이제 길었다가 파마했다가 약간 또 귀 아래 한 5cm 정도의 단발머리였다가 이렇게 하다가 한 3, 4년 전에 이 지금 머리 정도의 커트로 자르고서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색깔만 바꾸고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짧은 머리가 좋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이 네. 머리가 짧아졌을 때 좋고. 아니, 얼굴이 산다. 막. 아니, 근데 실제로 너무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취향인 것 같아요. 약간 짧은 머리 예뻐 보이는 게. 그죠. 짧은 머리 하고 했을 때 칭찬받아.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숨길 수 없는. 맞아. 아니,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 아니, 국민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완전 쇼컷이었어요. 정말 완전히 짧은 귀 위로 머리 이렇게 자르는 정도의 쇼컷이었고, 저는 세 자매인데 언니, 저, 동생 모두가 쇼컷인 상태였고, 그때 사실 학교에 가니까 집에서 막 눈이 막 뒤로 당겨질 것 같이 묶고 오는 친구들, 정말 긴 머리에
그렇게 묶고 오거나 음. 따고 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고 머리가 짧은 친구가 정말 거의 없었어요. 제 사진을 보면 다 저 외에는 다들 머리가 뭐 단발이라거나 길거나 그리고 그때는 더 길러서 묶는 게 무언가 미용이었던 것 같아요. 잘 따주는 거. 이제 때때로 저도 계속 쇼컷을 유지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용실 자주 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으로서 그냥 무조건 기르고 묶고 기르고 묶고 아니 사실 짧은 머리가 훨씬 귀찮아요. 손이 정말 긴 많이 머리는 그냥 가더라고요. 묶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냥 묶고 놔두면 되는데 짧은 머리는 모양의 차이가 되게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뻗치는 것도 많고 내가 자주 하는 모양 잘라줘야 차이가 되고 있잖아요. 네.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잘라줘야 되고 이런 게 좀 번거롭기는 하죠. 근데 예전처럼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보다는 훨씬 뭐 세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긴 한데 짧은 머리도 어떤 짧은 머리냐에 따라서 맞아요. 되게 또 강력한 규범 같은 게 있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막 대학교 같은 데 가면 깜짝 놀라긴 해요. 여자들 머리가 다 긴 머리여서 천편일률적인. 네, 되게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가요? 연령대의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캠퍼스에 가서 이제 뭐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진짜 다 긴 머리의 학생들인 거예요.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아주 소수를 빼놓고 근데 제가 워낙에 이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짧은 머리 여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짧은 머리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다양한, 많이 있다가 가서 보니까 되게 뭔가 놀랍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직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니 요즘 캠퍼스도 그렇다는 게 되게 음. 좀 놀랍기도 하고 요즘 캠퍼스 안 가봤으니까 제가 대학 캠퍼스에 예전에 이제 갔을 때는 그때는 머리를 항상 기밋으로 잘라야 되거나 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무조건 뭔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머리를 기르는 아. 일단은 길러보고 그쵸, 그쵸. 아. 네. 길러봐야 된다라는 맞아요. 뭔가 억압된 게 의무감 있었으니까. 이걸 풀기 네. 위해서 파마하고 왜냐면, 염색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시기에 되게 머리를 기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아서 뭔가 더 다양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걸그룹 머리가 다 길고 약간 이런 거랑 연결되지 않을까? 아. 예쁜 어떤 여자의 뭔가 기준 같은 게 없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연 얘기하면서 좀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고요. 오리궁뎅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거는 딱 머리에 대한 사연만은 아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카가 올해 6살이에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올해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는데 꽤 오래 못 봤다 보니까 엄청 컸더라고요. 제 기억 속의 조카는 완전 애기였는데 이제는 어린이가 다 된 거죠. 저 6살이면은 애기 이제 아니죠. 언니랑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 애기의 엄마인가 봐요. 네, 조카가 여자인데 남자같이 놀고 남자애들이랑 놀고 남자같이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게 언니한테도 고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더 어릴 때부터 쭉 그랬다고 하네요. 근데 머리도 남자애들처럼 커트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또래 애들이 좋아한다는 공주 캐릭터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제가 누구누구는 머리 기르고 싶지 않아? 공주 옷 입고 싶지 않아? 라고 묻는데 아니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귀찮은 것 같았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귀찮을 수 있죠. 더 어릴 땐 자아가 좀 덜하니까 치마도 입히고 머리도 따주고 했는데 유치원 안 간다고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되게 싫은가 봐요. 하도 울고 고집 부리니까 옷이며 머리며 그냥 조카 뜻대로 해주게 된 거죠.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언니도 머리가 길고 치마를 자주 입는 건 아니지만 평소 스타일이 페미닌하고 형부도 그냥 평범해서 애가 뭘 보고 그런 롤모델을 삼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훌륭해서. 훌륭해서 아이고. 그런 걸 수 있죠. 사실 걱정되는 건 조카가 앞으로 학교에 가고 살면서 마주하게 될 편견들이에요. 언니한텐 얘기하지 않았지만 트랜스젠더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애가 커갈수록 그냥 평범해지면 괜찮겠지만 앞으로도 저대로라면 어떡하나 싶은 거예요. 지금이야 애니까 귀엽다 쳐도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 들으며 상처받을 게 뻔하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런 시선들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키즈카페 데려가서 언니랑 얘기하는데 남자애들이 대놓고 너 여자야 남자야? 라고 물어보질 않나. 애들 데려온 학부모들도 저희 조카 두고 수군대질 않나. 괄호하고 안 들릴 줄 알았겠지만 다 눈치챕니다. 가로 닫고 성별과 성별 표현에 대해서 조카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할지 언니네 부부하고는 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나는 페미니스트로 살고 있으니 더더욱이요. 눈물 이렇게 고민의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조카를 애정해서 생기는 고민들이신 네, 거죠. 조카를 애정하시고 이제 약간 근데 페미니스트로 살고 있으니까
고민이 들기도 하면서도 저는 약간 이분의 사연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 같은 것이 그 작동한 어떠한 규범에 대한 규범을 지켜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이제 조카에 대한 애정에 묻어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조카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할지는 사실 조카한테는 아무 얘기도 네.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언급한다거나 거기에 같이 하지 않아도 조카가 이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어린이 네.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자리를 뜨잖아요. 아니?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뜨면서 그 대화를 차단하는 네, 부분이 이상한 굉장히 질문이라는 걸 알고 고수의 맞아요. 느낌이 나는 괜찮네요. 조카가 굉장히 고수 같고요. 이분이 그 편견,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겪게 될 일들을 예상하니까 하는 걱정인 거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남자같이 놀고 남자애들이랑 놀고 남자같이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게 과연 뭔가? 뭐지? 어떻게 하고 다닌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더라면 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보는 사람의 그게 투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외모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적으로 너가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겠냐? 뭐 어떤 사회적 편견이 아직은 있지 않냐라는 말들이 정말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우리 뭐 직업 선택부터 뭐 여러 가지로 다 사실 같은 울림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걱정이고 애정인 거는 알지만 그게 사실은 사회적인 그런 편견을 그냥 그대로 재생산하는 것일 수 그쵸. 있어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분이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 들으면 상처받을 게 뻔하잖아요 라고 썼는데 상처받을 거 뻔하지 않고 네. 오히려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조카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그렇죠. 지지를 그런 말을 해줘야죠. 아무리 들어도 상처받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것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거라면 그렇게 이제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욕하지 않는 걸 그러니까 욕하지 않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좀 보여서 네, 그걸 좀 그렇게 사회화 생각하셔야 되기를 예. 바래서 그쵸.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을까에 대한 네. 고민이 네 보여요. 그 의도가 아니실 수 있지만, 아이가 만약에 고민할 때 수군대는 소리 때문에 이거 사실 수군대는 거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들리는 거 알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너 남자야 여자야 완전 성별 감별사들 무슨 감별하듯이 하는 거 다 들리라고 맞아요. 하는 그냥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그거에 무례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할 수 있는 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6살 조카에게 굉장히 지금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막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금 오리궁뎅이님이 굉장히 애정을 기반으로 조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한 끗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애정으로 인한 걱정과 검열이라는 게 정말 한 끗 차이가 되는 경우가 오는 것 같고, 사실 제가 이런 조카 같은 어린이였다가 엄마와 아빠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따가운 어떤 이야기들 속에 뭐 사춘기 되면은 변할 거야. 아유, 대학 가면 다 변해. 몇 살이 되면 변할 거야. 이걸 제가 이제 거듭 실망을 시키면서 일관된 어떤 캐릭터로 이제 살아오고 있는 것인데, 여자인데 남자같이 놀고, 남자애랑 놀고, 남자같이 하고, 사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여자애들 뭐, 소꿉놀이 하는데 얘는 아마 공놀이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자애들 맨날 무슨 치마 입을지 가지고 엄마랑 싸우는데 얘는 아마 바지만 입고 다녔을 것이고, 핑크색보다는 아마 뭐 약간 뭐 까만색이나 뭐 다른 색을 좋아하는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아마 여러 조합이 있었겠죠. 뭐 머리 닦는 것도 싫어해, 뭐도 싫어해. 근데 이게 친구들 보면 조금 소위 얘기하는 여성스러운 게 조금 많이 있는 애들이 이걸 한두 개만 하면 허용이 돼요. 근데 약간 한 4-5 아이템 정도를 이제 장착하면 가지가 좀 약간 많은 그때 이제 거. 걱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어떤 한두 마디들이 들어오다가 조금 심해지면, 저도 친척 어른한테 그
너 성정체성에 혼란이 있니? 라는 이야기를 정말 문자 그대로 되게 단도직입적이야. 무려 성인이 되어서 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성정. 너무 황당해요. 그냥 머리털 조금만 짧게 자르고 그냥 나 뭐 이렇게 프릴 달린 남방 대신 그냥 민자 남방 입고 바지 입고 그냥 집에 갔는데 나를 보더니 턱 하는 말이 그런 이제 본인 조금 배운 게 있으신 분이라고 또 성정체성에 혼란이 있니? 막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시는 좀 거예요. 그러네. 하여튼 이런 게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고 이 조카가 저는 어떻게 자라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다가 그 무수한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여자의 것들을 택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처럼 그냥 지독하게 취향을 이제 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관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아니 그리고 제가 정말 크게 느끼는 게 제가 자라면서 저희 이제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엄마가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편하게 살려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도 너 편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더 외롭게 만드는 맞아요. 이야기인 거죠. 왜냐면 엄마조차도 혹은 가족조차도 가족 뭐 대수는 아닌데 뭐 혹은 주변의 친구나 지인조차도 나를 외롭게 하는 말이고 고립시키는 말인 거예요. 애정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애정 기반해가지고 하는 요구나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더 나를 지우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힘주는 한 명이 돼주는 게 더 크지 그 사회적인 기대를 본인 입으로 또 얘기하는 거는 한 명을 또 보내야 되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들기도 하지 않나요? 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근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편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건 엄마의 그 말인 거죠. 누구보다도 맞아. 세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처음 생각하는 본 사람이 아니라 맞아. 내 그리고 주변 생각보다 사람이 입 밖에 중요하지. 안 꺼내는데 너무 엄마만 잘해, 입 밖에 꺼내요. 엄마가 제일 심해요. 가만있어. 엄마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도 걸어가 나거든.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 걱정의 말을 전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분 사연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위딘 85님, 85년생이신가 봐요. 아이디로 나이를 추측할 수 있어.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죠? 80년대생이기 때문에 85를 떠올리는 그럴 수 것이 있단 있어요. 말이에요. 갓기친이. 아, 맞네요. 아, 맞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네, 이제 또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업계 특성상 스타일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쇼컷도 하고 다니고요. 더해서 탈색모예요. 반갑네요. 저도 그런데. 완전 백발까지는 아닌데 골든 리트리버색이고. 멋있다. 너무 알 것 같아. 이 스타일을 유지한 지는 벌써 5년쯤 됐네요. 아, 되게 탈색을 자주 하시겠다. 네. 머리 자르고 염색한 건 20대 후반이었는데 이유는 그때 만난 여자친구 때문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자기는 쇼컷에 되게 구체적인 쇼컷에 탈색머리를 좋아한다. 구체적인 취향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 잘 보이고 싶어서 머리를 확 바꿨는데 그전에는 어깨 정도 오는 단발의 웨이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그냥 그대로 살게 된 거죠. 그때는 20대였고 해서 주변에서 딱히 뭐라고 하지도 않고 자유로웠는데 30대 중반이 가까워. 아, 맞네. 80년. 아, 나 맞췄어. 너무 뿌듯하다. 30대 중반이 가까워오니까 이래저래 참견이 많아지는 게 요새 짜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요새 가족들이랑 결혼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혼 얘기 나오면 꼭 같이 나오는 게 머리 얘기입니다. 예상하시다시피 머리가 거짓골이어서 시집을 어떻게 가냐는 뭐 그런 얘기인데 친척들한테도 이 얘기를 자주 하시는지 아버지가 친척들 모일 때 꼭 한 번씩 제 머리가 화두에 올라요. 눈물. 머리가 그래서 직장에서는 아무 말 안 하냐. 안 한다고 그러면 너만 모르지 뒤에서 욕한다. 진짜 이 얘기 많이 해. 너만 모른다. 내가 널 위해서 너무 얘기해준 데서 거다. 한다. 그래서 못 들은 거다. 나니까 얘기해준다. 승진을 못한다는 둥, 결혼을 어떻게 하냐는 둥, 남자친구는 있냐는 둥, 진짜 짜증나서라도 머리를 바꿔야 하나 싶습니다. 직장에서는 딱히 얘기 없거든요. 스타트업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는 회사라 또 그렇긴 하지만 오덕 출신 디자이너 티가 난다고 놀리는 건 있어도 회사 생활에 딱히 문제는 없는데 또 머리 얘기는 결혼 얘기랑 같이 나오다 보니까 커밍아웃이랑 늘 연결되더군요. 결혼 생각 없다, 애인도 없다 항상 얘기하지만 무한 반복. 끊이지 않는 가족들의 지적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팁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게
한국 사회 가족 내의 소통이 얼마나 부재한가를 보여주는 맞아요. 것 같아요. 현상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보이는 거. 맞아요. 눈에 보이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걸로 그냥 아무 말 그렇죠. 할 말 없으니까 막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가족 간에 얼마나 소통이 부재하면 가족들 그 헐거운 관계인 건지를 맞아요. 보여주는. 네. 그리고 이 외모 얘기의 방향이 항상 어른들에서 아래로긴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가가지고 어른들 보면서 아유 흰머리가 뭐 하거나 혹은 뭐 흰머리가 많이 성성하시네.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뭐 스타일이 어떻다는 등 뭐 그 그쵸. 옷은 안 어울린다는 등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고 사실 관심도 없는데 근데 제가 정말 저는 집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친척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번 그래도 보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에 어떻게 큰맘 먹고 좋은 마음으로 웃자 가서 일단 웃고 이렇게 내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딱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너 머리가 그게 뭐냐 부터 시작해요 항상 결심이, 머리가 짧은 것과 염색해 있는 무너지네요. 것 머리가 이렇게 노랭이 같이 돼가지고 그 말부터 하거든요 너무 기분이 상하고 바로 뒤돌아 나가고 싶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분 나쁜 채로 듣게 되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항상 결혼 여기 이분처럼 결혼 얘기와 뭐 바지는 왜 그렇게 찢어진 걸 입었냐 네가 찢어 입었냐 뭐 오다 넘어졌냐 농담이 옷이 없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년 유머도 똑같은 없고. 류의 맞아. 농담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냥 하하 아하하 이러고 넘어가긴 하거든요. 약간 싫은 티를 내면서 그냥 읽기는 하는데 계속 그렇더라고요. 이런 집이 정말 많고. 진짜 오랜만에 친척들 만날 때 어떤 식으로 그날의 태도를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냥 계속 머릿속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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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바로 차단하는 그쵸. 다른 그러니까 논쟁을 사실 이거 무논리는 논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에 하거나 아니면은 침묵으로 좀 일관하거나 네. 허공 보거나 맞아요.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되게 공감됐던 게 이 거짓골이라고 거짓골 그리고 맞아요. 늘 이 얘기에서 따라오는 게 너만 모르지 뒤에서 욕한다 맞아. 이 논리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약간 어른들이 마음에 들어할 것 같은 류의 걸 하고 가면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 발견해요. 네. 네.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뭐 염색머리 싫고 뭐 짤머리 싫어서 까만 머리에 약간 길어가지고 가잖아요. 다른 게 분명히 어차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대화거리가 없기 때문에 걸고 넘어질 거를 그냥 하나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팁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안 가는 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한데 저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가서 약간 싫은 티를 어쨌든 내면서 이러니까 내가 안 오고 싶은 거라는 류의 어떤 말을 흘리거나 뭐 다른 데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여기 오니까 꼭 이 말을 듣는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을 이제 흘려놓으면 좀 눈치 보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이제 그 정도. 저 맨날 서울 얘기해요. 그게 전 뭐죠? 고향이 시골인데 이제 저도 이제 문 열자마자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탈색하고 가면 아이고 연예인 오시네 막 이런 약간 맞아. 비아냥거리는 그런 거랑 앉자마자 이제 어른들이 이제 시골 어른들이 서울에선 다 이렇게 다니지. 서울 중심주의 이용하나요? 그러면 전 이제 서로가 거짓말을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이런 사람 정말 많다고 체이는 게 이런 사람이고 그러면은 역시 사람은 서울에 가야 돼 이런 되게 괴상한 이야기 끝에 뭐 결혼과 이런 것들 다 이제 이야기하면 이렇게 머리가 짧은 여자도 시집 갈 땐 다 간다 걱정하지 마셔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넘어갈 때도 있고 컨디션이 좀 좋을 때죠. 그런 식으로 하고 부모님이 막 이렇게 머리 짧은 얘기를 할 때도 늘 저는 도시엔 이런 사람이 많고 난 한 번도 낙후시켜. 도시인이 아니기 진짜 때문에. 속상해하세요. 속상해하세요. 뭐 난 뭐 엄마 아빠는 뭐 촌사람이랑 그런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마음 상한 소리. 그럼 난 또 불효를 저질렀다. 약간 어떤 그런 마음속이지만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만나려면은 그런 상처들 그쪽이 시작했으니까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게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데 제가 점을 파고드는. 제가 최근에 머리가 지금 굉장히 짧은 편인데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짧은 편인데 이렇게 머리를 더 짧게 자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에 평생 처음으로 부모님 쌍으로 서울에서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처음으로 이제 엄마랑 아빠를 둘 다를 동시에 서울에서 보게 되었는데 보자고 해놓고 만나러 가는 길에 이제서야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분명히 이들은 음. 나에게 대해서 뭐라 할 것인데 그래서 만나기 한 2시간 전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에게. 내 머리가 굉장히 짧은데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진짜 머리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머리는 말 안 했어요. 효과는 있네요. 그쵸. 옷과 신발과 가방과 어떤 뭐 거북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머리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하나를 막으면 다른 데서 막 네. 삐져나오는 거. 하지만 만족스러웠어요. 내 말을 듣기는 그렇죠. 들으신다. 네. 기능이 네, 들여서 라는 기능이 것과 주셨거든요. 제가 너무 말을 안 하길래 약간 또 다시 불안해가지고 왜 정말 말을 안 하시냐 이렇게 자폭을 하였더니 이제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소라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아. 이소라가 무슨 TV 방송에 나오는데 거의 뭐 빡빡머리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 뭐- JTBC 비긴 어게인이라는 음. 프로그램 나오는데 완전 짧은 거의 삭발에 가까운 머리에 탈색해서 네. 그런 머리 그 방송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소라 정도 너 이소라 따라가려면 네 머리가 한참 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갓김치님이랑 같이 앉아 있으면서 그런 미디어 이런데 어른들이 인용할 만한 어떤 한 사람의 존재가 너무 소중하구나. 다양한 게 보여지는 네. 게 진짜. 어렸을 때는 이상은이었거든요. 맞아요. 언제나? 아빠가 늘 넌 이상은 같다 이런 얘기로 겨우겨우 이제 목숨을 부지했는데 이소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유할 수 있는 캐릭터가 필요하네요. 네. 다양한 캐릭터. 네. 맞아요. 진짜 많이 중요해. 네. 보여주고. 음. 네.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화장실 얘기인데 이 사연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조우리님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거고요. 안녕하세요. 짧은 머리 여자의 삶.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라서 좋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 쭉 스포츠 머리를 유지하고 있는 여자 사람 직장인입니다. 제가 키가 좀 큰데 괄호하고 172cm라고 해주셨어요. 머리도 짧고 가슴도 없고 운동을 했다 보니 등발도 좋아서 특히 화장실 에피소드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크크크크를 한 9개 해주셨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래부터는 번호 매겨서 음슴체로 하시겠대요. 1번 고3 때 치마가 불편해서 남자 교복을 입고 다님. 쉬는 시간에 아래층 여자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있는데 괄호하고 똥 싸고 같은 학년 애들 만나면 창피하니까 괄호 닫고 갑자기 밖에서 문 쿵쿵 치면서 선생님이 나오라고 소리침. 어디 남자 새끼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냐며 뭔 짓을 하고 있냐며 나오라고 함. 알고 보니 우리 학교 애들은 내가 여잔 걸 아는데 우리 학년 우리 애들은? 학년 애들은 내가 여잔 걸 아는데 1학년은 몰랐던 것. 화장실 들어가는 내 뒷모습을 보고 남자인 줄 알고 선생님을 부른 거였음. 그냥 나의 쾌변은 전교생 퍼졌음. 너무 당혹스러우셨겠네요. 이건 정말. 2번은 이건 정말 거의 매번 그러는데 지하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서 나오던 사람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거나 화장실로 들어오던 사람이 나를 보고 여자 화장실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함. 그럴 때마다 드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음. 하나는 얼마나 몰카 등등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느껴지면 그럴까. 다른 하나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피해가 이토록 명시적인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임.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나를 보면 하들짝 놀라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님. 화내는 사람들도 정말 많음. 대부분 내가 여자인 거 확인하면 대놓고 찡그리면서 짜증내는데 드물게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 X발 뭐야 이랬나 봐요. 이런 것도 들으셨나 봐요. 그럼 진짜 기분이 이상한데 일단 나는 별로 남자 같아 보이려고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도 아님. 그냥 이게 나다운 거라서 이렇게 하고 다닐 뿐임. 나도 인간이니까 밖에 나왔을 때 화장실을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나뉘어 있는 세상인데 사람들이 나더러 여자라고 하고 나도 내가 여자라는 거에 대해 특별히 부조화를 느끼지 않으므로 여자 화장실에 감. 근데 갈 때마다 정말 매번 거부, 불쾌감의 사인을 받음.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여자처럼 안 보이는 여자로 사는 것도 나름의 고충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같은 소외를 경험하고 느끼는 여성 집단에 의해서 난 네가 불편해. 넌 여자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사인을 받을 때 고충이 있으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해장 상담소 잘 듣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파티에도 업로드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파티에도 업로드 되나요? 지금? 네, 예전 것들이 다 올라져 있고요. 이제 얼마 전부터 이게
뭐 팟빵이 정책을 바꾸면서 이제 팟빵 그러니까 따로 어디 그 다른 플랫폼에 올리지 않으면 팟빵에서만 들을 수 있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티라는 곳에도 업로드를 하기로 했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파티에서 듣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네, 파티에서도. 파티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네. 검색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네. 저 이 사연 들으면서 되게 제가 쓴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되게 짧은 머리 계속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짧은 머리 여자 이거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정말 하루에도 몇 개씩 이렇게 생기는데 저 진짜 다 공감이 가요. 특히 화장실에서 저 되게 비슷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저는 공공 화장실 거의 안 가거든요. 이런 그럼 불편함 밖에 때문에 나와서 어떻게 하시나요? 거의 그냥 참아요. 건강 최대한 무리가 방광이 있고 정말 건강상에 정말 근데 문제가 생길 텐데. 그걸 감수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 그 싫은 거죠. 오줌을 차라리 참는 게 나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데 하여튼 저는 몇 해 전에 몇 해 전이 아니라 그 중고등학교 때 되게 폭력적인 화장실 경험들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욕을 해요. 이렇게 뭐랄까. 네, 난 정말 조용히 그냥 뭐 볼일만 보고 나오는 건데 잘 모르는 우리 학교의 어떤 나를 모르는 애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캠프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중고등학생 때 그런 데를 가면 여자 화장실에서 굉장히 들으라는 어떤 그런 욕을 약간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겉모습만 보고 굉장히 듣기 힘겨운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약간 그렇게 돼서 저한테 약간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성인이 돼서 동네 도서관 화장실을 그때도 이제 원래 잘 안 가니까 참다가 이건 너무 가야 하는 어떤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최대한 사람이 없을 때를 틈을 타서 화장실에 이제 갔는데 큰일이었고 큰 볼일을 보았고 나가려는 즈음에 제잘제잘 이제 소리와 함께 이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목소리의 여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일단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나갈 타임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물까지 다 내린 상황이었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어떡하지? 제발 빨리 나가라 하는데 이 친구들의 업무는 오줌 누거나 하는 게 아니라 화장을 고치러 왔던 거였고 숫자를 떨 일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 굉장히 오래 있었고 전 점점 이제 개복치가 되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막 오케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막 얘기하다가 화장실 칸이 2칸이었거든요. 여기 왜 사람 안 나와? 야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다 저는 난 너무 막 미쳐버릴 것 같고 나 여자거든 하고 탁 나갈 수 없고 아니에요. 모든 타이밍을 놓쳤고 모든 어떤 걸 놓친 채로 얘네가 갑자기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난 진짜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막 열릴 것 같고 막 위로 올 것 같고 막 공포 영화인데 너무 무섭고 얘네는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 막 덜덜덜덜 떨면서 소심하게 문을 두드린 거야 제가. 근데 얘네가 약간 근데 자기네들끼리 계속 욕하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야 막 약간 뭐야 있었냐 막 하면서 막 그래서 난 제발 확인하겠다고만 하지 마 바깥에 제발 있지 마 하면서 그 이후로도 무서워서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마음에 못 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되게 공포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게 됐네요 정말. 약간 개복치라 그렇겠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나 스스로도 조금 위축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경험한 일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죠. 겪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딱 그 조우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약간 불편하고 되게 당당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화내고 사람들한테 그 무례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하지 말아 주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불쾌함이 뭔지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나도 약간 뭐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남자들 너무 많고 변태들 너무 많으니까 사실 나도 남자를 만나고 남자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는 거죠. 나도 그게 약간 싫고 불쾌하고 경계하게 되니까 그들의 경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용서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약간 그런 약간 안 좋은 경험들도 있고 쌓이고 그래서 조금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그러면 머리를 길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아니고 그 눈을 감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놀랄 순 있잖아요. 남자가 들어오는 걸까봐라고 해서 놀랄 수 있는데 놀랐는데 아닌 걸 확인했잖아요. 그 그쵸. 확인했기 때문에 불쾌감을 갑자기 드러내는 거잖아요. 불쾌하지 말고 무안해해야 되는 순간 아닌가요? 서로 이제 사실 서로 놀라지 않나요? 상대가 놀라면 나도 놀라게 되지 않나요? 하고서는 놀랬을 때 이게 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거나 아니라는 건 알았을 때는 사실 안도하고 무안하거나 아니면 혹은 하고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게 분노로 이어진다는 게 이 분노는 사실 거기로 갈 분노가 절대 아닌데 엉뚱하게 지금 쏟아낸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 되게 고마운 분들은 이렇게 바로 사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제일 이렇게 고마운 반응인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유 예쁜데 머리를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약간 사족을 막 붙이는 분들 막 그리고 재확인하는 분들 미안해요 해놓고 근데 맞죠? 여자 맞죠? 이렇게 재확인하는 분들 끝끝내 어떤 그런 걸 못 놓치는 분들도 계시고 화내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수군덕거리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춘천에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춘천 기차역에서 이제 같이 간 동행들이랑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야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동행들이 이제 제가 화장실을 잘 안 가고 불편해하는 걸 아니까 같이 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랑 들어갔다가 그 시선을 체험을 한 거예요. 정말 많은 어떤 중년 여성들과 젊은 여성들과 할 것 없이 엄청난 그 시선들, 그 시선 폭격을 딱 겪고 이제 나오더니 이제 저 대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진짜 사람들 너무한다. 이렇게 막 쳐다보니. 어쩌고 막 하는데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자기는 난 그냥 조금 쳐다봤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100명, 200명을 만나면 정말 시선의 거미줄 같은 것이 아니, 있고 정말 너무 심해. 한국 사회 그 성별 구분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감별사들. 무엇보다도 남자냐 여자냐를 먼저 네. 알아야 되고 맞아요. 그걸 모를 때 이상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모든 이상한 존재는 쳐다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그 성별이랑 상관없이 너무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빤히 쳐다보고. 그래서 저는 목욕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하. 화장실은 내가 야씨 나 여자거든 하고 벗겨서 내가 보여줄 수 없는데 목욕탕은 너무 이제 벗을 수밖에.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증명할 수 있잖아요. 모든 정보가 한 번에 시각적으로. 노출되기 네. 때문에 전 정말 그래서 목욕탕은 그 모든 걸 참을 수 있어요. 그 입장권을 끊을 때의 많은 시선들과 신발장에서의 어떤 고통을 잠깐 견디고 입장을 하면 저는 진짜 빨리 벗어. 한 10초 안에 탈이 나거든요. 아니 그래서 천상연사님도 예전에 일부러 목소리 내면서 들어가고 저도 화장실이나 그래요. 목욕탕 들어갈 때 화장실 갈 때 늘 그 전화 통화하는 척하거나 갑자기 재채기를 한다거나 막 여긴가 막 이렇게 하면서 괜히 더 하이톤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기도 하는데 예전에 민우의 머리 기르는 거를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실천하는 남성 회원 한 분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화장실에서 어떻냐, 목욕탕에서 어떻냐 그랬는데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저랑 반대의 맞아. 경험을 한다고 해서 제가 되게 약간 신기하고 재미있었는데 그 머리가 그분은 약간 거의 한 엉덩이까지 오는 엄청나게 긴 생머리이고 신체가 약간 왜소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상태로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사람들이 여자인 줄 알고 화들짝 이렇게 놀라지 저한테처럼 화를 내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를 하진 분노가 않는 아니라 거죠. 약간 당황스러움과 막 자기 막 바지 앞석을 막 가리고 이렇게 놀라가지고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거기서 이렇게 막 자기한테 왜 그렇게 다니냐라던가 남자냐 여자냐라던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은 없다. 근데 목욕탕 가는 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약간 사람들은 은근 이제 겉보기만 가지고 어떤 성별을 판단하는 거에 집착한다고 하지만 사실 목욕탕 경험을 생각해보면 까도 문제다. 보이는 데서도 이 사람들의 어떤 멘붕 같은 걸 읽을 수 있는 아니 진짜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의 그 긴장과 공포,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이용하고 혹시 남자가 역한에 있을까봐라든지 몰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민감하잖아요. 분노가 막 쌓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가 정말 엉뚱하게 그냥 표출되는 일은 막을 수 있게 좀 각자 그거는 각자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분노 사실 다른데 쓸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래서 화장실 해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부 남자들이 쌓아놓은 해악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아. 정말 그래서 그 운동을 남자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 생각. 그 일부 남자들 때문이라고 일반화하지 말라고 할 거면 그 남자들을 척결하는 운동을 하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쇼컷 관련해서 한 분 사연 이거는 마저 소개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얘기를 또 해볼게요. 김정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좀 짧게 추려서 읽어볼게요. 이분이 머리를 자르기로 결심한 이유는 페미니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늘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페미니즘을 공부한 뒤에 내가 항상 유지해온 긴 머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난 왜 머리 자를 생각을 하지 못했지? 하면서요.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항상 만나는 친구들, 거리를 걷는 여자들도 거의 다 긴 머리인 거예요. 이 영화 도둑들에 이런 대사가 있었대요. 여자는 머리가 길고 치마는 짧아야지. 이런 대사? 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가 봐요. 그런 대사가 떠오르기도 해서 너무 별것 아니긴 하지만 이런 대사 보면 또 빡치잖아요. 머리 짧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페미니즘 실천의 차원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크크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머리를 자르는 것부터가 수정의 시작이었다고 써주셨어요. 항상 가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잘라달라고 하니까 귀가 보이게 자를 거냐 안 보이게 자를 거냐 묻더라고요. 무슨 차이냐고 물어봤더니 안 보이게 자르는 건 보브컷 같은 거래요. 그래서 보이게 잘라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무 남자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남자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짧은 머리 하고 싶은 거라고 했더니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데 왜 자르냐 남자친구랑 헤어졌냐 이분 괄호하고 실제로 들을 줄이야 이렇게 하셨고요. 하면서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헤어졌고 그냥 자르고 싶은 거다라고 하면서 잘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우 만족합니다. 하하하 하면서 쇼컷하고 좋은 점들을 좀 써주셨어요. 일단 샴푸랑 린스가 적게 쓰인다는 거, 머리 말리는 시간이 줄었다는 거, 그리고 페미니스트로서 행동했다라는 감각. 약간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하네요. 이분은 대단한 변화는 아니어도 내 생활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간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좀 더 멋지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대단하신데요. 네, 일상 속에서 그리고 정말 커트머리 다 같은 거 아니죠? 정말 네. 남자 커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브컷이라고 하잖아요. 음.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아요. 뭐가 다른 건지. 예를 들어서 뭐 귀가 보이는 거는 안 보이게 자르는 건 보브컷이고 보이게 자르는 건 다른 거다라고 하면은 해도 전혀 풀리지 않는데 네. 무슨 말인 것인가.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왜 그 체형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남자 여자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남자 옷 여자 옷이 다를 수 있고 뭐 그것도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긴 한데 머리는 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남자 커트 여자 커트 그러니까 남자 머리 여자 머리가 갈린다는 게 되게 자의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권하는 대로 그런 머리를 다 하고 실제로 어떤 여자가 어떤 커트를 했을 때 저 사람은 남자 머리 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인지한다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게 제가 미용실에서 겪은 게 쇼컷을 제가 한참 할 때 몇 년 동안 했을 때 미용실 가가지고 이제 자르면 쇼컷인데 끝을 동그랗게 하는 동그랗게 해주시는 거예요. 끝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귀 위도 좀 동그랗게 하고 그 선을 하는 게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가 가격이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왜 그때 한참 이제 여자 컷 남자 네. 컷이 가격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을 때였는데 제가 느끼기엔 사실 남자 컷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더 막 뒤에 계속 그 잘 맞춰야 되고 밀어야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옆에 반삭하거나 하면은 그거 이제 경계 잘 해가지고 밀어야 되고 막 힘들 것 같은데 손도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게 여자 머리인데 그게 기술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며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성스러운 라인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었어요. 네. 그때 그 디자이너 분은. 그리고 머리 네. 자르고 나서 항상 제가 원하지 않는데 안 물어보고 드라이 같은 걸 해주는데 동그랗게 하죠. 네, 되게 동글동글하게 모든 머리를 곡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싫고 나는 다음 약속 있고 나 이런 머리를 가고 싶지 않은데 안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그냥 그 머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드라이 같은 거 하시지 말고 말리기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두상에 맞는 머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뒤통수 없는데 그래서 뭐 차라리 동그랗게 해주겠다 이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끝이 동그라야 된다는 게 정말 차이 없었거든요 그때. 설명해도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근데 그냥 사람 얼굴형이나 뭐 그거에 맞게 했다라고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자에게 맞는 머리가 있다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또 웃긴 거는 제가 되게 많이 들은 얘기인데 사진 가져가거나 하면 이거는 안 된다고. 안 된다. 안 된다고. 아니 참고해 달라는 거. 네, 그래서 참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여자 머리, 남자 머리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가격은 다르게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정말 전형적인 남자 스타일의 컷을 늘 해요. 그리고 미용실 가서도 제발 저를 남자라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자르셔라. 그렇게 설명해야 그래도 무슨 말인지. 네, 그래야 알아들어요. 음. 그냥 뭐 어떻게 저기 막 사진 가지고 이거 다 소용없고 그냥 보통의 남자 남자라고. 사람 왔다 생각하시고 그냥 짧게 쳐주세요.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알아듣고 해주시는데요. 그럼 남자 커트로 저는 이제 자르는 거잖아요. 가격은 가격이 가격이 어떻게 되죠? 항상 여자 커트 가격을 너무 말도 안 받아요.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게 약간 가격 기술 차이인 이게 줄 남자라고 알았더니 뻥쳐야겠다. 결국은 네, 그 그거 너무 뭐야? 의문이잖아요. 여자한테 더 받는 나눠져 있는 거에 밝혀졌어요. 대한 설명도 없고 어머머. 그 뭐 동그라미를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뭐 설명이라도 해주면 오케이. 근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걸 물어봐도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이 시원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막 그런 가게에서 저는 막 이렇게 신랑이 하는 것도 잘 못하기도 하고 말 거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네 속으로 또 막 너무 부글부글 그렇게만 하다가 그냥 가격이 같은 곳만 가야겠다. 제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학생 컷, 뭐 성인 컷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거나 그냥 동일한 곳을 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약간 미용협회 같은 데 조금 민원 같은 거 넣어보고 그래야겠다. 싶어요. 우리 그 운동합시다. 될것 같아요. 네. 아니, 해야겠다. 그리고 학생 컷, 성인 컷 나눠진 게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 그럴 수 걸까? 있다라고 만약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네. 나는 학생 아니니까 음. 성인 컷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여성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맞아요. 받고 경력차 있는 한번 30 네 받고 있는 게 이렇게 수도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 남자라고 생각해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도 너무 별로잖아요. 사실 너무 왜냐면 싫죠. 내가 네. 딱 남자 되고 싶은 여자애가처럼 그렇게만 이제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짜증나는 일이고. 아무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머리 그냥 어떤 머리든 할 수 있고 기술이 다 있고 그러니까 사람 있고 돈 있어. 근데 왜 못하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성별로 판단하지 않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설명해주고 안심시켜야지. 그러니까 맞아. 되는. 너무 번거롭게 하는 이 맞아. 무례한 세상이네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정말 해장픽을 할 시간 확보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 어떤 것이든 추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해장픽. 저는 영화 한 편과 미드 하나를 픽으로 픽하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런던 프라이드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굉장히 뭉클한 그 성소수자 단체의 투쟁과 그 석탄 공장 광부들의 투쟁이 이제 만나가지고 연대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어금니가 깨물고 펑펑 울면서 보았는데 너무 멋있는 이야기 그리고 좋은 영화 추천드리고요. 그거 얼마 전에 민의 어떤 회원 모임이 민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같이 보는 거를 이제 그 회의실 안에서 보는 거를 들으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엄청난 환호성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화를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줄로 알지만 모던 패밀리라는 미드를 또 굳이 추천을 고전이죠.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모던한 가족들 이야기가 쭈르륵 나오는 그런 건데 시트콤인데 게이 커플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양한 딸 아이가 이제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데 이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약간 우리는 이제 게이 커플이고 게이들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은 누군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걸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고른 굉장히 유치찬란한 드레스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뭐 짧은 머리를 하든 뭘 입든 약간 그런 거에 되게 조금 위로가 되는 한마디 대사가 있었어서 2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나온 건가요? 네.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네. 영화 추천하고요. 문소리 배우님이 주연하고 감독한 영화인데 보고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봤는데 왜 그 쓸데없이 비장한 척하는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전혀 확실히 정말 힘이 있는 위트가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과 정말 많이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면 좋겠고 여배우가 오늘도 하는 그 여배우라는 것도 없어지고 오늘도 뭔가 고군분투하는 상황도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그 영화를 제작해서 배급하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봤으면 좋겠고 간이 너무 적더라고요. 상영관이. 너무나 화가 굉장히 나게도. 보기가 힘들고 찾아서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보면 좀 늘어나지 그쵸.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같이 웃고 있어요. 네네, 보시는 맞아요. 분들이랑 네. 같이 어떤 상황인지도 너무 알겠고 네. 그 상황에 같이 막 이제 웃으면서 보는 게 굉장히 연대감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일부러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다. 있는 네. 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 추천을 드리면 아주 최근에 나온 신간이 있어요. 제목이 온갖 무례와 오지랖을 뒤로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벌써요? 네. 유명한가 어디서 나온 봐요. 거죠? 네. 그게 한국여성 민우회라는 단체에서 펴낸 책이고 페미니스트들의 일상 에세이를 모아서 낸 건데 저는 이 책을 이제 페미니즘 이제 막 만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친구에게 선물해주기에 되게 좋은 책이다.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으면서 되게 다양한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는 고민들을 담고 있는 책이어가지고 굉장히 선물하기에 좋고 특히 추석 선물로 굉장히 어른들에게 주기 좋다라는 온갖 무례와 오지랖을 뒤로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여러 인터넷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소감을 짧게씩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우영님. 네,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머리 짧은 여성으로서 오늘 이야기 굉장히 재미있었고 더 많은 여성분들이 짧은 머리에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긴머리 여성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녹음 끝내는 걸로 하고요.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장 상담소 주변에 많이